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을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보자 배우자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입니다. 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인데요. 7급 공무원, 8급이라는 얘기도 있고 7급 공무원 A 씨가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한테 사적 심부름을 했다. 이런 논란인데 일단은 논란 한번 짚어주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배모 씨 5급 공무원이 네. 7급한테 여러 가지 김혜경 씨 의전을 챙겨라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그거를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냉장고 정리, 옷장 정리, 그리고 김혜경 씨의 장남 퇴원 수속을 대리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는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배 씨는 그거를 본인이 먹었다라고 하지만은 김혜경 씨 약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법인카드 예를 들면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그어서 그거를 원래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것들을 이를테면은 배우자가 썼다 사적으로 썼다 그래서 개인 카드로 그었다가 나중에 법인카드로 그은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지금 대리수령, 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대리수령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5급 그 사무관이 복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김혜경 씨가 딱 한 달 만에 같은 약을 또 6개월 정도 처방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해명이 조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혜경 여사가 저보다 조금 연배 위신데요. 그렇겠죠. 그 일반 여성들의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폐경이 오거나 하면 여성 호르몬제를 예.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직접 제가 처방을 받고 가서 받아온 것에 대한 6개월짜리 처방전이 있는데 그걸 한 달 전에 누구에게 처방을 시킬 것이며 그럴 그것도 얘기 필요가 보도 없다는 나와 거죠? 있는 거 보면 전혀 다른 공무원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았고 그 예. 약을 받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전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하. 근데 나중에 배 씨 5급 공무원의 그 본인 입장을 발표한 걸 보면 본인이 그와 흡사한 약품이지만 본인은 임신과 유산 등을 통해서 받았어야 되는 처방전을 제가 볼 때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인데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같이 근무했던 A 씨에게 지시를 해서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정황들을 저는 다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고 사과를 한 입장이라는 걸 먼저 전제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일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냉장고와 옷장 지금 소고기 법인카드 11만 8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는 지금 언론의 행태가 정말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하. 어디냐. 네. 이것이 마치 김혜경 씨의 직접적인 갑질 논란인 것처럼 얘기하고 법인카드에 대한 유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준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하. 그 지점이 뭐냐. 이 두 분의 관계를 처음 먼저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얘기를 네. 드리면 이것을 저희 캠프 차원에서는 구구하게 설명을 하지 말자라는 지금 입장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별정직이라는 것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은 선출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따로 그러니까 늘 공무원이던 분 외에 누군가 둘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것이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이 배모 씨도 오랜 관계를 통해서 별정직 5급까지 온 사람이고요. 또 지금 제보를 했다고 얘기하는 이 A 씨는 또 배모 씨가 뽑아서 네. 온 별정직 둘 7급인지 다 별정직인 8급인지 거네요. 그런 관계입니다. 네. 이들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편하게 뭔가 일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배모 씨는 아하.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최초에 이런 제보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것은 자신은 그 행한 행위에 대해서 A 씨에게 뭐 가혹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곧바로 이것은 네거티브며 언론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보냈었겠지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니 이거 본인의 자세를 생각해 다시 되짚어 봤을 것이고 본인 A 씨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정확한 것은 냉장고니 뭐 세탁물이니 옷이니 이런 것은 다 공관 업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뭐 사택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 별정직 A 씨의 업무가 공관 업무였고 그것을 지시할 체계에 있었던 그 배모 씨가 좀 더 과하게 알겠습니다. 이분에게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그 됩니다.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다시 뭐 의료법 위반 부분은 뭐 지금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 너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일단 차차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좀 하고 하시고요. 예.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의료법상 실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수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법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7급 공무원 A 씨가 5급 사무관하고 지금 나눈 통화 내용을 제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 그랬어. 그거 점심 때 올릴 거 어떻게 할까? 주말째 가서 그거 결제를 카드 갖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네, 배모 사무관이 처음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좀 입장을 바꿔서 모든 게 이 자신이 과잉 충성한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이제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를 했는데 이 논란 발생 닷새 만에 이 입장이 좀 바뀐 속내는 무엇일까요? 남영희 대변인 좀 말씀 주십시오. 일단 지금 법인카드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법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인 것처럼 지금 그럼 전후 관계가 5급 없이 사무관 그렇죠. 법인카드인가요? 지금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사모님께 뭐 초밥을 건네라 이런 지금 녹취가 나오는데 그것도 배 씨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이렇게 과잉 충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김혜경 여사가 알았다고 하면 그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뭐 하고 해서 그것을 가져오고 사다 달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인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법인카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면 사실 제가 조금 억울해서 조금 반론을 좀 하겠는데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이거나 검찰총장 당시에도 법인카드 쓰셨을 겁니다. 근데 검찰 어떻습니까? 뭐 영수증 내역도 없이 마구 쓸 수 있고 현금도 뽑아 쓸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라고 이른바 생각하는데요. 특활비를 특활비도 말하는 거죠? 얘기하고요. 예. 근데 이 둘을 비교해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주 악의적으로 이 부분만 더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 더 나가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보도라든지 를 보면 비서의 단독 행인지 아니면 김혜경 씨가 이걸 시켰는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배 사무관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과잉 충성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자체가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는 우렁각 씨의 존재를 믿는 분이죠. 뭐 갑자기 우렁각 씨가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옷도 정리해주고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명절 차례상도 받아주고 네.
뭐 초밥도 갖다 줘, 뭐 한우도 갖다 줘. 이게 다 공짜로 그냥 생기는 거다. 뭐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명절 차례상을 부탁했다라는 거 인정을 했죠. 다만 이걸 내가 사비로 줬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부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방금 남 대변인께서 공관에 있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아니 아무리 공관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도 속옷 정리를 왜 해요? 개인 사적인 영역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안 맞는 해명인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 드리고 주십시오. 싶은 것이요. 네. 김혜경 여사가 실제로 배모 씨 그분에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부탁까지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잉 충성 논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렁각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드러난 부분을 전체 그 기간과 대비해서 보면 그 차례 뭐 소고기든 뭐 샌드위치도 샌드위치도 10인분 정도 있고요. 된다라는 게 아침에 사택에 간 것도 회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 제공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후 과정을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저는 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선거운동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윤석열 후보의 법인카드나 특활비,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새 검찰이 법인카드나 특활비 쓰는 게 옛날이랑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뭐 유용이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런 물타기 하시는 건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혜경 씨 법인카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가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신데. 아하, 네. 근데 개인카드로 결제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한다. 이거는 유용의 고의가 다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기도 뭐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수차례 그랬다라는 거는 또 일부러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액수로 잘라서 결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건 과잉 충성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몇 차례 됐느냐 문제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캠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밝혔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언론의 얘기라는 이 거죠? 보도 네. 행태가 가혹하다 싶어서 제가 제 느낌을 다 말씀드린 거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고요. 예.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책임의 문제도 사과를 몇 차례 했고요.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질문 한번 김준일 기자한테 들어볼게요.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인지를 했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르죠. 인지를 아하.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는데 네. 이 배 씨가 원래 이재명 후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성남시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이제 2016년에 결혼식에도 참석을 이재명 부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존재를 이제 오랫동안 했고 의전을 담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알았겠죠, 뭐. 예, 당연히.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납득될 수 있게 설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의전 대상 자체가 어딘지 이게 사실 어느 정도라고 김준일 기자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게 오래된 어떤 관행들 같은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지자체장 사모를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2016년에 행정자치부, 당시 지금은 이제 행안부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네. 이런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하. 보좌 같은 거 하지, 의전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공식 지침이 나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 지자체에 있었던 이제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분리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모든 것이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해서 일어난 갑질의 문제이거나 아하. 유용의 문제라고 다루는 이 보도 행태를 얘기한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에 그래프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거죠? 그래픽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내지는 무속 논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됐던 이런 의혹들 허위 경력에 관한 부분들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한 보도 행태가 뭐 40건에 만일에 달한다고 하면 지금 김혜경 여사와 직접적인 그 증거 사항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40, 50건에 달하더라고요. 3배 3배, 4배에 가까운 그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예. 국민들의 그 정서를 당연히 자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김준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상황을 알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 지사의 업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업무가 복잡한데 이런 가정 뭐 내부의 일까지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 비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과잉의전 특히 법인카드 유형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감사를 청구를 한 상황인데요.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그 어떤 형태로 감사가 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에 감사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두 분 다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직원이니까 그 법인카드도 그렇고 실제로 업무 관계에 있어서 다 따져볼 분들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 위원장도 말씀 주십시오. 사실 고양이에게 뭐 생선 맡긴 꼴이죠. 이분이 감사관 이분이 이재명 후보와 아주 친한 분이에요. 아하. 성남 라인이라고 불릴 정도고 처음 거의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이 아닌 분이 개방형으로 이렇게 채용이 된 분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 재판을 받을 때 2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강하게 강변하시고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상 믿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는요 사람 억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루된 분들이 퇴직을 하셨고 아하.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사실상 이거 시간 끌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님 보시기에 김혜경 씨 논란 관련해서 법적으로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역시 그래도 법인카드 유용이죠. 횡령이 네, 됩니까? 횡령이 되는 것이고 횡령이 되든 배임이 되든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공공 자금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같은 경우는 죄질이 안 좋은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미리 법인카드를 뭐 써서 사왔는데 뭐 좀 남아가지고 뭐 사적으로 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 카드로 이거를 이 카드로 저 카드 막는 어떤 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수사와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배우자들 논란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김건희 씨도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있었고 그리고 허위 이력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김혜경 씨 논란 관련해서는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김준일 기자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특성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37, 8% 이상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은 그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무슨 논란이 있든 간에.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긴 한데 이 민주당의 역대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좀 낮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예요. 네. 능력에 대해서는 출중하다고 보지만은 사실 본인 전과도 있고 욕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는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대선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게 장기화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했는데요. 자, 장원 씨 또 한마디 오늘 장원의 네.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배우자 두 분 다 돈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혹이라는 전제하에 이 남의 돈 100만 원 훔친 사람보다 내 돈 10,000원 훔쳐간 사람이 더 미운 법이잖아요. 그런데 몇십억 주식값은 남의 돈 같은데 네. 고깃값 몇만 원은 내 돈 같은 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미심장한 마지막 한마디 주셨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